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증 중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 37번째의 영상입니다. 얼마나 허혈성 심장 질환이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등급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7개의 영상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은 더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우선은 하나를 더 추가로 FFR 검사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하나를 더 준비하고 나머지는 또 한참 더 있다가 이제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 이 앞전 영상 허혈성 심장 질환 중에서 심근허혈 검사가 중요한 이유 2-1번과 오늘 영상 2-2번 영상을 많이 참고를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FFR 검사가 어떤 것인지 그런 내용 참고를 하신 다음에 본인들이 치료하고 있거나 또 중재수를 받았거나 우회수를 한 병원에서 그와 관련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심근허혈을 꼭 증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심근허혈과 상관없이 주요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바로 6급 이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 영상들을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하실 때까지 보시고 또 가족과 배우자와 함께 연구들을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 또한 행정심판을 하여 승소한 내용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12878번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원하신 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 사건 번호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근허혈로 인해서 7급이냐 6급 이항이냐 결정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앙행정심판회의 판정 내용은 자료 출처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온 재결이고 사건명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사건 번호 2022-12878 재결 결과는 인용된 내용이고 재결 일자는 2022년 11월 22일 날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더 오래된 내용들인데 이번에 이 내용을 꼭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행정심판 판결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이 내용을 제가 선택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1969년 2월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1년 6월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2020년 9월 8일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되었고 2021년 4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에 해당한다고 심의 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년 12월 17일 공공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이항에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22년 4월 27일 이 사건 질병은 7급에 해당한다고 심의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그러니까 지방보훈지청은 유공자에게 7급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월남 참전하셨던 유공자분께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 질환을
신청을 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7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7급으로 심의 의결되었고, 자,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그냥 7급이구나 하고 마는데, 지금 이 유공자분은 억울하다. 그래서 바로 신규 신체 검사가 끝난 다음에 재심 신체 검사를 바로 신청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보훈병원에서 6급 이상에 해당된다 하고 판단을 했는데, 다시 이 서류가 보훈심사위원회로 넘어갔더니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아니다, 그대로 7급이다 하고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께서는 억울해서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자, 청구인, 그러니까 유공자분이 하는 주장을 보게 되면,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수술 당시 협착 병변이 90%인 긴급한 상황임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훈지청은 심근 허혈이 없는 것으로 속단한 것이며, 재심 신체 검사에서 6급 이항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자, 이제 이분이 주장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보훈지청에서 7급으로 통지를 했었을 때 왜 7급인지 이제 확인을 해 보았겠죠. 그러니까 심근 허혈이 없어서 7급이다 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협착 병변이 90%인 급박한 긴급한 상황임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훈지청에서 지금 심근 허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보훈지청에서는 6급 이항으로 판정을 하려고 그러면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지상 심근 허혈이 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유공자분이 제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는 심근 허혈이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7급으로 판정한 것은 적법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각각 이제 입장을 들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 법령이 어떤 법령이냐, 그리고 인정사실,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각 유공자분이 제출한 서류, 보훈지청에서 확인한 서류들 다 검사를 해서 이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각 병원마다 진단서 있고 소견서 있고, 이분 같은 경우도 많이 병원을 다니시면서 검사를 많이 하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번 이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의원 의사 피의 진단서와 관련된 내용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진단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병명, 최종 진단, 협심증, 향후 치료 의견, 2020년 2월 5일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나 환자가 활동 시 흉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해 관상동맥 조형 검사 시행에 FFR 검사에서 심근 허혈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결정한 증례입니다. 심근 허혈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검사가 있으나 FFR 검사는 심장 초음파나 운동 부하 검사보다 훨씬 정확하고 정밀합니다. 자, 지금 이 보고 계시는 화면을 사진을 찍든지 해서 정말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심근 허혈을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 이 FFR 검사가 얼마만큼 더 정밀하고 정확한지 이 의사의 진단서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 FFR 검사가 너무나 복잡하고 해서 조금 더 상세히 영상으로 하나를 더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이 내용들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심근 허혈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검사가 있으나 FFR 검사가 심장 초음파나 운동 부하 검사보다 훨씬 정확하고 정밀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시행하는 심초음파는 걷거나 뛰는 운동 중인 심장 상태를 대변할 수 없으나 FFR 검사에서는 약물을 통해 마치 운동할 때의 심장 상태를 재현할 수 있어 허혈성 심장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진단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운동 부하 검사의 경우 실제로 심근 허혈이 존재할 때까지 환자를 뛰게 하는 것으로 심장 마비 같은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고령의 환자의 경우 충분한 운동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시행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심장 초음파 검사로 놓친 심근 허혈 검사로 놓친 심근 허혈 상태를 FFR 검사를 통해 발견하고 적절하게 시술한 증례로 판단됩니다. 자, 여기서 이걸 확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심근 허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심장 초음파나 운동 부하 검사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FFR 검사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만약에 운동 부하 검사를 할 경우에 실제로 심근 허혈이 존재할 때까지 환자를 뛰게 하는 것으로, 만약에 심장 마비 같은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나이 드신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운동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시행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장 초음파 검사 또한 심근 허혈을 놓칠 수가 있는데, 이 FFR 검사에서는 심근 허혈 상태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FFR 검사가 약물을 통해 마치 운동할 때의 심장 상태를 재현할 수 있어 허혈성 심장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진단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훈부에서는 아직도 심장 초음파나 운동 부하 검사,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심근 허혈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앞전 시간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6급 이항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이 가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혈관에 이제 이 심초음파나 운동보호 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보건부에서는 요구한 게 심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023년에 또 법이 하나 새로 바뀌면서 3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에서 국가보건 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할 경우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요구하는 이 검사 항목과 소견서, 진단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내용에 보게 되면 신체 부위별 주의 검사 항목이라고 해서 흉복부 장기의 이 심장 질환을 보시게 되면 중재술을 했거나 우회술 등 필요한 했다는 수술 기록지,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지 및 영상 자료, 이런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내용을 검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꼭
3차 의료기관인 상급 종합병원까지 가서 이런 비싼 돈을 들이고 할 필요 없고 2차 의료기관인 일반 종합병원, 그러니까 위탁병원 중에 있는 종합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종합병원도 많습니다. 많다 보니 이런저런 검색을 하다 보면 어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가 가능하다 하면 그 병원으로 가서 무료로 국비로 검사를 하시고 그 검사 결과지를 제출을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심장 초음파, 심전도, 운동 부하 검사 결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투석이나 약물을 한 그 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인 경우 심근효소 혈액 검사 결과지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 만약에 관상동맥 우회수를 했으면 우회수를 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검사한 심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서 또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해도 모든 허혈성 심장 질환이 신체 검사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 이 심근교는 심장 표면을 주행하는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세 가지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상관이 없습니다. 평가에서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 그러니 병원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허혈성 심장 질환이 다 허혈성 심장 질환에 포함된다는 건 아닙니다. 협심증이라고 해서 또 모든 협심증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변이형 협심증과 미세혈관 협심증은 제외됩니다. 심근교라는 질병도 제외되고,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심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건심사위원회는 이 내용 그대로 보고 그냥 7급으로 판정을 했다는 내용이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서로 양쪽 의견을 다 확인을 하고 조사하고 한 결과 이제 이 최종 이 판단을 보시면 됩니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에 대한 2020년 인천광역시 소재 시술 기록지상 LAD의 90% 협착이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했다는 기록과 2021년 7월 인천광역시 의사 진단서상 흉통과 호흡 곤란으로 2020년 2월 5일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좌전 하행지의 75% 이상 협착을 진단하고 심초음파 검사에서도 전벽의 국소벽 운동장애가 관찰되어 해당 혈관의 허혈성 병변으로 판단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함 후 내용이 확인되고 2021년 12월 17일 공공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으로 6급 이항으로 판정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지 근위부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은 6급 이항 51085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한 보훈지청의 사건 처분은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이 진단되었을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FFR 검사를 하였고
FFR 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있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7급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6급 이항이 맞다. 하고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제가 영상으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 앞전 시간에는 2-1로 해서 심근허혈 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7급으로 판정을 받은 분이 있는가 하면,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에는 심근허혈이 없는 걸로 나왔었는데 다시 재심 신체 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7급에서 6급 이항으로 판정을 해야 되는데 7급으로 잘못 판정했다 하고 유공자분이 승소한 행정심판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신체검사나 상위 등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다르고 다르다고,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또 어떤 변호사가 준비를 하느냐, 어떤 행정사가 준비를 하느냐, 또 판사는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 판결 내용이 또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내용들로는 공부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 자그마치 지금 37개째입니다. 이번 영상까지 해서. 그러니 그런 영상들 다 보시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들 공부하시고 모두 다 더 높은 등급으로 승급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